떨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걸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전산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전산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상관관계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죠? 처음에 자본이 1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돈을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의 자본이 얼마가 됩니까? 2억이 되더라. 그죠? 맞잖아요. 처음에는 1억밖에 없지만 얼마가 된 거예요? 나의 돈 번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죠? 자본에 대체되어 가지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결론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자본이 100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요 금액이 대체되어 가지고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본의 30을 늘려줘서 결국은 자본은 130이 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을 알아야 될 점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결국은 나의 나중에 자본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채를 갚았다면 자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1억이 벌어가지고 부채를 갚았다면 부채가 4억이었는데 갚아버리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5억이 되면 여전히 자본은 2억이 늘어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를 알게 됩니까? 바로 수익의 증가는 뭡니까? 자산이 뭡니까?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뭡니까? 감소 때문에 자본이 뭡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에서 결국은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자본을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례 연구가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막 해석강에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그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중간에 다 빼고 그죠? 연속으로 쭉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로 쭉 다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좀. 이때는 아직 그죠? 전개하기 전이니까 장부 마감 전이니까 기말 재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정답만 기록하는 거야. 정답만 쫙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수정 전에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하면 수정화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장부를 이제 드디어 뭡니까? 장부를 결산분기에 장부를 마감하면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마감하죠. 이게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죠? 얘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규정 마감하면 기말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마감해서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하면 재무제표가 되는 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먼저 만들어지고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결론에 이렇게 된다.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봐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자산은 증감이 따라 전액이 남는 건 나중에 뭡니까? 재무상태표예요. 학계장학시험표 어디입니까? 차변에 전부 다 올 거 아닙니까? 전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채도 증가했다. 여기 잔액이 있죠. 부채가 올 것이고 얘도 뭡니까? 잔액이 이렇게 올 것이고 그러면 수익은요?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라면 비용은 증가하고 이거 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의 요 금액은요? 이쪽으로 갈 것이고 뭡니까? 수익도 증감에 따라 잔액이 대변하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죠? 자산부채 자본은 기초잔액이 있어가지고 기말에 뭡니까? 다음 연도로 연결되는 잔액이 이월된다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수익과 비용은요 단기의 성과를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전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보죠. 이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 개념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해 있죠. 말씀드렸던 걸 이해도가 한 20%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솔직히 저걸 다 해서
티를 그려가지고 뭡니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 전산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직접 내가 손으로 다 해보면 정말 실력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치는 친구들한테는 꼭 제가 이걸 해보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은 전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뭔가 다 풀고 내가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산. 전산을 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들어가니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복기를 해보면 이걸 못 해가지고 뭐야? 앞으로 배우게 될 걸 너무나도 그죠? 소홀히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전기에 대한 학습을 좀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새기시고 그럼 나중에 오늘 배운 내용이 나중에 전산할 때 굉장히 뭐예요? 아 이거였구나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먼저는 이론 문제를 좀 이론에 대한 개념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재무 정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자, 그죠? 그렇게 룰을 조금 배워야 돼요. 전체적인 룰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아, 요건 요렇게, 그죠? 그 규칙에 의한 있죠.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거 하기 전까지 개념체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학습 초기에 전체적인 이걸 결산을 배우고 마지막에 또 결산을 배운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지금 결산을 배운 거잖아요.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뭐야? 디테일하게 해서 나중에 뭐야? 마지막에 또 뭐야? 마지막 시간에 전부 다 이걸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보죠. 이 재무보고와 개념체계에서 출제가 한 문제 돼요.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되는데요. 이걸 꼭 우리 전산에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뭐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보고와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재무보고를 할 때 재무보고를 하는 있죠. 방법 같은 거, 원칙 같은 걸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는 여기 있잖아요.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과 경영자의 뭔가 수탁 책임의 보고가 주된 그죠 보고의 목적이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 정보는 화폐 정보잖아요.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그죠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추정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정치가 들어간다, 그죠? 추정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가 발생회계라는 말이 현금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회계라는 말이 뭔지, 그죠? 먼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발생회계.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발생회계, 발생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발생주의와 대비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현금주의가 됩니다. 자, 경영성과 등을 측정할 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우리가 측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현금주의는 이런 거예요. 현금이 오로지 뭡니까? 그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 현금이 들어오면요. 수익, 현금이 나가면요. 비용, 그죠? 이렇게 측정해서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1억 벌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보면 생각할 때 보니까 1억을 벌긴 벌었는데 주주가 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익 극대화도 안 해요. 주주들한테 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주주고 채권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오로지 큰 목적은요. 세금을 적게 내려는 그죠? 목적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한 4천만 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주의에 의한다면, 현금주의에 의한 특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뭡니까? 야, 돈을 1억 내가 벌었는데 9천만 원 받아. 9천만 원을 송금해 줍니다. 그 송금의 목적은요, 그냥 돈을 빌려준 거다. 그럼 돈이 나갔다는 이유로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억 벌었는데 9천만 원을, 그죠? 빌려준 거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올해 1,000만 원 벌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아니죠? 그 올바른 성과를 나타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원칙은 현금주의를 배제합니다. 현금주의를 배제하고 경영성과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돈이 주든 안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회계 기간 중에 뭡니까?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돈을 지출하고 안 지출하고가 상관이 없이 뭐야? 올해의 비용으로 봐서 경영성과를 측정해야 마땅하다. 수익도.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지지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해요.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현금주의라는 거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예요. 현금 흐름표는, 그죠? 현금주의예요. 근데 그러면 현금주의를, 그죠? 제외한 모든 있죠. 재무제표는요. 다 뭡니까? 재무제표는 우리가 뭐 재무상태표랄지 IS랄지, 그죠?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발생주의에 의한 측정의 결과로서 뭡니까? 재무정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라는 개념, 그죠? 발생회계가 현금회계보다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발생주의 회계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재무제표는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한다면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모든 건 안 해요. 현금 흐름표는요, 현금주의에 하고 나머지만 뭡니까? 발생주의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뭐죠? 이렇게 적어놓죠. 현금 흐름표는 제외.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현금 흐름표는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출제는 여기서 이제 돼요. 보죠. 이 개념 체계에서 문제가 돼요. 출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의 목적. 회계는, 그죠? 정부용자의 의사결정에 여기 뭐 유용한 정보 제공이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이 뭔가 유용한 이 개념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유용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이 유용한 정보니까 유용하다는 걸 어떨 때 유용하다고 볼 거냐 이거죠. 그런 체계를, 개념 체계를, 여러 가지 체계를 다루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유용하다고 하려면 최소한 2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2개가 뭐냐면, 여기 뭐 적지 마세요. 밑에 있으니까. 이 2개가 뭐냐면, 목적적 합성하고요, 신뢰성. 이 2개 있죠. 특성이 있다라면 유용하다고 보는데,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여기 있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2가지 특성이 있다면,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면 유용하다고 보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목적적 합성 또는 뭐예요? 신뢰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전체적인 모습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전제가 이해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당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전제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용자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2가지 주요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화 요건이에요. 하나라도 뭡니까? 가지고 있다면 유용하다고 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2개가 요거잖아요. 목적적 합성하고 뭡니까? 신뢰성 중에 하나만 있다라면 유용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요거는 주요 질적선은 여기에 요래 좀 상충관계에 있다, 그죠? 상충은 서로 뭡니까? 충돌한다 이거죠. 상충. 서로 상충한다 이 말이에요. 상충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모두 있죠. 모두 다 뭡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회계 정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 말은 하나를 중시하면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훼손되는 제로성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로성 게임 아시죠, 그죠? 한쪽이 있다면 한쪽은 분명히 뭐야? 잃게 되어가지고 0이 되는 게임이죠, 그죠? 제로섬이 가장 대표적인 제로섬이 뭔지 아세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로가 아니고 뭐 올라야지 뭡니까? 그건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파이가 커지면 투자고요. 제로섬이면 도박이에요. 그걸 먼저 구분하는데요. 그러면 얘를 중시하면 얘가 분명히 훼손되고 얘를 중시하면요. 얘가 분명히 뭐예요? 훼손되는 특성이 있어요. 상충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회계기준은 시대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있죠. 중요성을 가미할 거고 어떤 시대가 신뢰성을 중시한다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를 만들 거다 이거죠. 현재 현재의 기조를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기조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지금 현재 회계 정보를 만드는 기조는요. 당연히 뭡니까? 이런 기조가 있다 이거. 그죠? 물론 신뢰성을 강조하는 회계처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조가 뭡니까? 회계의 트렌드가 뭐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굉장히 뭐예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회계 정보를 만드는 방법의 대부분의 기본 베이스는요. 목적 적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회계 그죠? 정보들이 굉장히 그죠?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베이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려주는 있죠. 요거를 얘기해주는 하부적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그죠? 일단 먼저 아주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 알고 여기에 붙어 있는 있죠. 요런 것들을 얘기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죠? 그럼 적시성을 얘기하면 요거는 목적적 합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요런 얘기를 하면 표현의 중시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거는 이게 그죠? 신뢰성이 있는 거구나. 요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다르죠? 이게 이제 회계 1급 수준, 세무 2급 수준은요 어떻게 내냐면 요거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다른 걸 매칭하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냅니다. 예측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잘 알아놓으세요.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죠? 예측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속성이. 그 예측 가치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미래란 말이 들어가면요. 미래. 그래서 미래라고 나오면 예측 가치라는 거예요. 그죠? 예측 가치란 기업 실체의 미래의 경영 성과 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정보가 활용되는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미래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다? 그래서 예측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피드백은 뭐죠? 야, 이거 피드백 해봐. 피드백은 우리 한글로 말하면 확인입니다. 확인. 어떤 정보를 뭡니까? 확인 혹은 수정을 통해서 뭡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능력 이런 것들을 피드백이라 하죠. 그럼 키워드는 뭐죠? 확인. 확인이란 말이 나오면요.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확인 또는 수정. 이렇게 수정. 이런 말이 나오면요.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적시성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 회계 정보를 원할 때 적시에 뭡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차뜨나고 손 흔들면 안 되죠. 아기가 배고플 때 그죠? 분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른데 분유를 주면 안 되죠. 그런 걸 얘기하죠. 정보를 요구할 때 뭐야?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적시에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회계 기간이 1년이면 1년이 지나야 정보가 만들어지죠. 근데 정보용자들은요. 투자한 사람은 그 회사가 도대체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죠. 근데 1년 기다리면 힘들죠. 그러니까 분기랄지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공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적시성을 강조한 있죠. 방법에 따라 나타난 그죠?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요. 표현을 충분히 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있죠. 모든 것을 충실히 하라는 말이고, 검증 가능은요. 여기서, 여기 다수의 독립된 다수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검증 가능하단 말은. 검증 가능성은 한 사람이 주사위를 10번 던져가지고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 가능하단 말은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뭡니까?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귄 지 100일 된 있죠.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친을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죠? 10번 봤는데 물어봅니다. 이뻐요 하니까 10번 다 이쁘다. 그거는 뭡니까? 검증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남친을 배제하고 독립된 다수의 뭡니까? 사람한테 저 여자가 이쁘냐 했을 때 10명이 뭡니까? 중에 한 80%, 90%가 뭐야? 다 이쁘네 하면요. 그 사람이 이쁘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주관이 배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립적이란 말이잖아요. 중립적이란 말은 그죠? 내가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를 제공하면 안 돼요. 의도가 없어야 돼요. 편의가 없어야 되고 특정 의도가 없어야 된다. 이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되고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심판을 보게 되면 심판을 보는 이유가 팀에서 심판을 두는 이유가 그 심판은 중립적으로 뭡니까?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룰을 볼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자를 신뢰하니까 심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중립적이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신뢰성, 중립성이다. 그죠? 중립적이란 말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요.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적성이라 한다. 아니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